자, 1번. 1번에서 이렇게 했을 때 PA와 PB의 길이를 일단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P점의 좌표가 2보다 8보다 작은지 큰지 알 방법이 없지.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A보다 크다, B보다 크다, 뭐 A,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다 할 순 없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값을 이용하자. 이렇게 하면 누가 크든 잠깐 상관없지. 그래서 얘의 2배가 얘랑 똑같다라고 해서 식이 이렇게 두고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인 풀이다 라고 해서 절대값 둘이 똑같으면 몇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몇 가지로씩 나눌 수 있어 이거. 이거나 이거 몇 가지로씩 나눌 수 있니? 공부 좀 하자 다들. 절대값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식은 둘이 아예 똑같다라는 식 하나랑 둘 중에 하나만 부호 바꿔서 이렇게 만드는 식 두 개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원래 나눌 수 있는 가지수는 네 가지가 맞지. 이쪽이 마이너스 가졌을 때, 둘 다 마이너스 가졌을 때. 원래는 네 가지가 맞는데 얘랑 얘랑 똑같잖아.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두 가지만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식 얘네 둘이 그냥 같다. 다음 두 번째 식 둘 중에 하나만 부호 바꾼다. 해서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식의 근이 내가 원하는 A 값일 텐데 여기에서 판별식을 살짝 해보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일단 판별식 먼저 상상해야 돼. 실근 나오는지 허근 나오는지. 얘 허근 나오지? 필요 없어. 얘 실근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은 1이겠다. 정답 1. 이렇게 가는 거고. 다음 2번, 3번, 4번은 맞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니? 됐고. 해서는 2, 3, 4. 오케이, 됐고. 오케이, 좋아. 넘어가자. 잘했고. 자, 다음 페이지. 에서 일단 5번. 다음 페이지 좀 보자. 그렇지, 잘했고. 8번 하나. 자, 일단 5번에서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자, 요거 정리 좀 해보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A, B 두 점이 있는데, 추가적인 P라는 점을 하나 찍어서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어. 이거 잘 정리해두자. 자,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을 때의 P의 위치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선분 AB 위에 점 P가 있으면 돼. 그래서 그려보자면 이 선분 AB 위 어딘가에 아무데나 P가 존재하면 되겠지. 다음, 요걸 이제 조금 더 진화시켜보자. 자,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내부에
어떤 점을 찍어서 P를 찍어서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문제야. 나올 리가 없어. 왜냐면 교육과정 외거든. 단순해 보이지만 없어. 사각형이랑 이따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삼각형에서는 그거 있는데 너희가 지금 당장 못 구해.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궁금하다면 요게 궁금하다면 네이버에다가 페르마의 점이라고 쳐보면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는 못 구해. 못 구한다. 안 나와. 걱정 마. 절대 안 나와. 대신에 얘는 나와. 요건 나와. 이건 몰라도 돼. 요거는 나와. 선아, 이 P 뭐야? 배웠어. 분명 배웠어. 요거를 만족시키는 P는 무게중심이다. 왜요? 라고 한다면 P점의 좌표를 A, B라고 둔 다음에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 더해보면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A에 대한 2차식 따로, B에 대한 2차식 따로 나오겠지. 그래서 그 2차식이 최소값을 갖는 A와 B값을 구해보잖아? 그러면 딱 뭐 나오냐면 3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얘네 셋의 합에 3 나눈 값, Y값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값. 요게 딱 나오거든? 그래서 무게중심이구나.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직선에서 언제 최소냐? 다음, 삼각형 내부에서 언제 최소냐인데 삼각형 내부에서는 뭐만 나온다? 제곱의 합의 최소값만 나온다. 다음, 사각형으로 넘어갑시다. 자, 사각형 아까 얘기했었지. 자, 사각형에서 이 내부에 한 점 P를 찍어서 이거 뒤에 문제 나오는 거 얘가 최소가 돼야 돼. 얘는 삼각형과 다르게 있어.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들었으면서 왜 삼각형은 안 되는데 사각형은 될까? 이게? 그렇지. 삼각형엔 대각선이 없어서.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AP 더하기 CP 따로 보고 BP 더하기 CP, DP 따로 보는 거야. 그래서 AP 더하기 CP가 최소가 되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돼? 아까 저거를 응용한다면 AC 위 어딘가에 P가 있어야 돼. 다음, 같은 이유로 BP 더하기 DP가 최소가 되려면 P는 DB 위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근데 둘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P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이때 P는 대각선의 교점이야. 요거 정리 좀 잘 해두고 있어야 돼. 나왔을 때 알면 그냥 바로바로 풀어버리면 되거든. 모르면, 특히나 모르면 골 때리는 게 일단 요거 좀 당해봐서 알겠고, 골 때리는 게 요거. 구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A, B로 둬서 다 해봐야 되잖아. 이거 언제 다 해? 알면? 야, 무게중심 구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5초면 되잖냐. 그거를 A, B로 둬서 이걸 이짓거리 하는 게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정리 좀 잘 해두자. 알겠지? 그래서 5번은 요거지? A, B 정해져 있는데 P가 어디 있어야 PA 더하기 PB가 4루트 2가 나오냐라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A가 1,5고 B가 5,1이어서 애초에 P가 없어도 이 길이는 애초에 4루트 2지. 그러니까 얘는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됐다라는 말 대신에 AP 더하기 BP가 4루트 2다 라고 준 거야. 표현만 다른 거지. 최소값이 나온다 이 얘기랑 똑같은 말이지. 그럴 때 P의 X좌표와 Y좌표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하래.
그럼 원래 문제에서는 P의 좌표를 A, B라고 뒀지만 우리는 문자를 줄일 수 있지. 왜? 얘는 직선 AB,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지. 지울게. 그래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본다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위에 점 P니까 우리는 P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고 둘 수 있겠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지금 B 대신에 얘 쓴 거니까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겠지. 그러면 2차 함수, 2차식이네. 2차식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는 얘기니까 어렵지 않게 얘는 A가 3일 때 최소겠다. 그래서 3 집어넣으면 정답 18 이렇게 되겠네. 다음 6번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별거 없지. 4랑 5가 A의 원소래. 근데 지금 규칙이 뭐냐면 어떤 원소, 나에서 어떤 애가 A의 원소면 걔의 2배도 원소래. 근데 80은 넘기면 안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 담백하게 딱 쓰면 끝이지. 그게 최소지. 그러니까 4에서 출발했다 치자. 자, 4가 원소면 8도 원소란 얘기. 다음 8을 다시 주어로 본다면 8이 원소니까 16도 원소. 같은 이유로 32도 원소, 64도 원소. 여기서 마무리. 다음 5는 또 따로 가면 되지. 5가 원소면 10도 원소네. 12 원소면 20도 원소고 40도 원소고 80까지 원소겠다. 그래서 집합 A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원소는 얘네 10개. 요거 다 더해주면 정답 279. 간단히 나오고. 됐지? 다음 7번 잘했고 잘들 했어. 안 까먹고 잘했네. 다음 8번 일단 직사각형이라고 딱 나와 있지만 당연히 뭐 해야 돼? 좌표 평면으로 옮겨놔야지.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 그럼 직사각형이 뭐 이렇게 있는 거네. 지금 길이를 줬으니까 좌표도 정해진 거지. 여기 6,0 여기 6,4 여기 0,4 자 이렇게 있었고 이때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 한다. 자 1대2 내분점 좌표 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지.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2,3분의 4가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점 A와 선분 CD 사이의 거리 구하시오. 즉 눈으로 보자면 뭐야? 이 CD라는 직선과 A 간의 수직거리 요거 구하시오지. 그러면 어렵지 않네. 요 직선의 방정식은 C와 D를 이용해서 방정식 구할 수 있고 그 직선에서 요 점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바로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CD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본다면 0,4와 2,3분의 4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뭐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 얘랑 6,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끝. 그래서 거리 구해주면 뭐 어렵지 않게 정답 5분의 12가 나오겠다. 뭐 어려운 거 아니네. 다음 페이지. 오케이, 좋아. 자, 10번, 11번 보자.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들 잘 맞추고 있으니까 이제 추가할 것들 추가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올려야 돼. 자, 일단 9번이랑 12번은 잘들 했고 10번 보면 자
ABCD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있는데 거기에 P라는 점을 찍어서 각 꼭지점까지 이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지. 그러면 뭐 굳이 이걸 좌표를 다 맞출 필요 없고 사각형이 있겠지 뭐. 쉽게 생각해.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왜 맘대로 그리냐면 어차피 P라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거든. 자, 이때 P를 어디다 찍어야 될까? 라는 얘기인데 아까 방금 했었지. P는 AC 위에 있어야 되고 BD 위에도 있어야 되므로 얘네들의 교점에 위치해야 그때가 최소다. 그래서 AC와 BD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걔네들의 교점을 찾아야겠지. 그래서 AC의 방정식을 구해본다면 얘는 y는 2x 플러스 3 나오고 다음 BD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나오고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보자면 연립하면 되지. 교점 구하면 4분의 1, 2분의 7 나온다. 선생님 여기까지 나왔어? 자, 그래서 이 교점이 뭐야? 요거. 그래서 교점 나왔고 그때의 최소값도 구하래. 그럼 최소값은 뭐 얘 가지고 구할 필요 있나? 아니지. 지금 최소값은 여기가 P라고 친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럼 뭐하러 이걸 따로따로 하나? 어차피 이거 더하기 이건데. 그치? 그래서 최소값은 그냥 AC의 길이 구하고 BD의 길이 구해서 더하면 되지. 그냥. 어차피 P가 그 둘 선상에 있겠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의 거리를 AC 거리 구하고 BD 거리 구해본다면 둘 다 4로 도가 나온다. 됐다. 그래서 문제 맞게 해주자면 알파는 4분의 1, 베타는 2분의 7, M은 8루트 5. 그래서 정답 8루트 5의 제곱 32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7 하면 정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 1200. 이제 기억하자. 두 점으로 만들어진 최단거리 구하는 거. 삼각형의 내부에 한 점 찍어서 최단거리 구하는데 그때는 제곱의 합밖에 안 나온다. 다음 사각형에서는 그냥 더한 값의 최소값은 두 대각선의 교점일 때 위치한다. 이렇게 됐죠? 이제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가볍게 풀어주면 돼. 자, 다음 11번. 이제 방금까지 했던 요거에서 조금 느낌이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실 결론은 똑같거든? 보자. 요거는 이제 처음 보면 좀 낯선데 왜냐면 맨날 우리 더한 값의 최소값 구하라고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뺀 값의 최대값이잖아. 그지? 조금 낯설 수 있거든? 자, 일단 문제를 보자. 자, 좌표 평면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하나 있었대. 이렇게 되겠다, 진짜. 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점 두 개가 0,5에 하나 있고, 2,1에 하나 있고. 이렇게 있었어. 자, 이때. 요 직선 위에 한 점 P를 찍어서 PA에서 PB를 빼서 제곱한 게 언제 제일 크냐? 라고 물어봤지.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잠깐 냅두고 일로 가보자. 자, 얘들아, 만약에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P가 아무데나 있어. 아무데나 치자. 그럼 PA에서 PB를 빼면 뭔가 값이 있겠지. 근데 P를 찍는 순간 삼각형이 하나 이루어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 하나밖에 없어. 얘가 뭐 직각이지 둔각이지 예각이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야? 아무리 길어도 나머지 둘의 합보다는 작다. 요거 하나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이 없어. 그러면 그 식에 의해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 자 봐봐. AB랑 PB랑 더했을 때 PA는 무조건 얘보다 작지. 무조건이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그냥 잘 듣고 이해만 하면 돼. 어차피 결론만 알면 되거든, 이것도.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춰서 PB를 이항하면 드디어 빼기가 나오지. 그래서 PB를 이항해보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오지. 그리고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까지 붙여도 상관없지. 그지? 됐지?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점 P로 인해서 삼각형이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두 변의 차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작아. 오케이? 근데 얘들아 세 점이 있다고 항상 삼각형 나온댔나? 그건 아니잖아. 삼각형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 안 나오지. 즉 A와 B가 있는데 P가 이 A, B로 만들어진 직선 위에 있다면 이 식 성립 안 하잖아. 삼각형이 아닌데? 그치? 그럼 요 경우를 따로 보자. 그럼 요 경우에서 PA-PB의 절대값은 누가 큰지 모르니까 물론 여기선 PB가 더 크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PB에서 얘들아 PA 빼면 뭐 남아? AB 남지. 야 얘는 그냥 AB랑 똑같네. 됐어? 그러면 얘들아 나 지금 PA-PB의 최대값 구하고 싶잖아. 얘는 AB보다 작아. 이때는 얘가 AB랑 똑같아. 그럼 최대값이 언제일 때야? 이때지. PA-PB의 절대값은 AB 이하라는 거잖아. 얘는 AB보다 작대. 얘는 AB래. 그럼 이게 AB일 때가 가장 큰 거지. 아, 이때가 최대네. 그래서 내가 말했지? 결론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랑 거의 유사한 거지. 아, 요게 최대가 되려면 P가 AB 동일선상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P가 이 문제에서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며. 근데 우리가 찾아낸 건 뭐야? PA-PB가 최대가 되려면 이 AB를 이은 선상에 P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야? 이 둘을 모두 만족시켜야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AB를 이은 직선이랑 문제에서 준 요 직선과 좀 꺾을게. 의 교점에서 내가 원하는 P가 나오겠지.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P는 직선 AB 선상에 있어야 돼. P는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했으니까 둘 다 만족시키려면 교점에 있어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리는 거야. 이거 이해됐을까? 그래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면 0,와 2,1을 지난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나올 거고 이거 7이 아니지. 마이너스 2x구나.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나올 거고 다음 문제에서 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얘네 둘의 교점이 내가 찾는 P겠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교점 구해주면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2,9가 나온다. 이게 내가 찾던 P점의 좌표. 저 그림. 그때 최대값도 구하랬으니까 최대값은 뭐 하면 돼? 우리 아까 했던 식 뭐였어? PA-PB의 제곱의 최대값은 AB의 제곱일 때지.
아까는 우리 제곱 없었지만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하면 똑같겠지. 상관없지. 됐니? 이게 최대. 그럼 AB만 구하면 되네. AB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해본다면 4, 16, 20. 이게 최대값. 그래서 최종 정답은 최대값 20에서 P의 좌표 두 개를 빼래. 빼고 빼자 해서 정답 13이 되겠다. 괜찮을까? 그래서 정리. 그래서 결론은 어떤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에서 또 하나의 점을 찍었을 때 아빠는 더하기였지. P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그치? 근데 PA 빼기 PB의 최대값.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아까 했던 거 AP 더하기 BP의 무슨 값? 최소값. 그리고 방금 한 거 AP 마이너스 BP의 누가 큰지 모르니까 얘는 절대값 붙여야 되고 얘의 최대값. 결론 얘는 P가 어디 있어야 돼? 선분 AB 안에 있으면 돼. 그치? 요 사이 어딘가 있으면 돼. 왜? AB를 이어주는 선상 어딘가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나 그게 그거니까. 그치? 다음 요거는 어디 있어야 돼? 직선 AB에 있어야 돼. 물론 이 문제는 방금 했던 문제처럼 또 다른 조건을 줄 거야. 왜냐면 P가 여기 바깥에 어딘가 있을지 모르잖아. 얘는 여기 안에 있기만 하면 얘는 어차피 P는 몰라도 상관없어 얘는. 근데 얘는 P가 어딘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문제에서 또 다른 조건 이 직선 위에 한 점 P를 찍어서 PA-PB의 최대값을 구하자 라고 한다면 방금 했다시피 어디 있어야 돼? 얘 위에 있으면서 얘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아 여기에 P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정리되겠니? 그래서 허공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 근데 거의 유사하지. 결론은 뭐야? AB 선상이 있어야 돼. 근데 조금 다르긴 하지. 이해됐을까? 요거 잘 정리해두고 넘겨서 13번 보자. 13번은 문제에서 준 조건들 중에서 뭔가 눈치를 채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리거든? 그거 눈치 못 채면 못 풀어. 그러니까 이 눈치를 챈다는 말 있잖아? 그게 너희가 평소에 문제 풀었던 걸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막 세웠어. 두 점을 구해갖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더니 수직이네? 이런 눈치. 얘네도 평행이네? 이런 눈치. 그럼 여기서 어떤 눈치냐? 그러니까 그런 걸 너희가 항상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에서는. 그럼 여기서 무슨 눈치냐? 자, 보자. 좌표 평면에 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m이래. 다음 두 번째 원은 중심 좌표가 4,2고 반지름이 루트 n이래. 근데 얘네 둘이 두 점 AB에서 만나고 그 AB를 이었을 때 그 선의 길이가 2 루트 n이래. 그치? 그러면 그 2 루트 n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이은 공통현의 길이가 2 루트 n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선생님 눈치 챘어?
뭐야? 이 공통현이 두 번째 원의 지름이란 소리지. 반지름이 루트 n이면 지름은 2 루트 n이잖아. 이 그림이 아니라 공통현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두 번째 원의 뭐가 된다? 지름이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어떤 현이 원에다가 어떤 현을 그었는데 걔가 지름이래. 그럼 그 선은 어디를 지나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그지? 이거야. 요거를 눈치채야 이 문제가 풀려. 모르면 못 풀지. 이거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지? 그래서 그려보자면, 자, 첫 번째 원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어. 근데 두 번째 원이 첫 번째 원과 겹쳐지면서 그 공통현이 두 번째 원의 지름이 돼야 돼.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노란 원의 중심인 4,2여야 돼. 요게 눈치가 채져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흐름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걔한테 4,2를 대입했더니 성립하더라.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준 두 원의 방정식을 전개해서 빼버리면 공통현 방정식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두 원을 빼버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8x 4y) 마이너스 20은 m-n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투원의 방정식 빼면 돼. 이건 다들 알 테니까. 자,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 요 선의 방정식. 요 선이자 노란 원의 지름의 방정식. 근데 얘가 지름이랬으니까 4,2를 지나겠지. 4,2 대입해주면 m-n은 20이구나. 라는 식 하나가 생기지. 근데 문제를 다 보니까 하나 더 줬네. 연립하란 얘기구나. 그래서 연립을 해서 mn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프리뷰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다 기본 소형이잖아. 공통형 구하는 거, 그지? 결론은 요것만 눈치챘으면 풀리는 문제였어. 두 번째 공통현이 두 원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공통현 AB가 두 번째 원의 지름이구나. 요거를 눈치채야 풀리는 문제. 자, 그러면 m이 36이니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6이었던 거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4였던 거지. 근데 뭐 구하래? 두 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반지름이 6인 원은 원주 12파이, 반지름이 4짜리 원의 원주는 8파이 해서 정답 20파이. 이렇게 되겠다. 요것도 눈치챘으면 풀 수 있었을 만한 문제지, 사실. 엄청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어. 근데 눈치채기가 쉽진 않지. 자, 됐으면 그 옆에 14번 보자. 14번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 건 좀 어렵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좀 알고 넘어가자고. 이거 다음 시간에 숙제 부분이었거든, 14번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해 줄게, 문제 풀면서.
자, 그럼 이 14번 문제에서 너희가 문제를 푸는 것 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자, 집합에서 일반적인 상황 A 집합과 B 집합이 살짝 겹쳐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거 교집합에 최대값이 있을 거고 최소값이 있을 거야. 그지? 자, 교집합은 언제 최대야? 예를 들면서 해볼까? 이거 말로 쓰기 귀찮으니까. 자, 만약에 예로 해보자. 전체 집합이 50이었고 집합 A가 30, 집합 B가 40이라고 쳐보자. 자, 이 상태에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언제야? 요거 이해하면 돼. 내가 굳이 안 쓸게. 교집합은 언제 최대니? 언제 제일 많이 겹쳐?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 다 들어갈 때지. 그래서 이 예로 하자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30일 거야. 다음, 교집합의 최소값은 일반적으로 0이 맞지. 안 겹치면 최소지. 근데 안 겹쳤을 때 말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 안 겹칠 수 있나? 불가능하지. 야, 전체가 50개밖에 없는데 이거 안 겹치면 70개인데? 그잖아. 그러면 말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 양으로 겹쳐야 되는 게 있는 거지. 얼만큼? 20. 얘네들 더하면 70이 되니까 50보다는 20만큼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으로 20은 겹쳐야 말이 돼.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지? 그럼 여기서 좀 더 가자고. 그러면 합집합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갈까? 그러면 합집합의 최대 최소는 갑자기 뜬금없이 합집합은 이때 최소야, 이때 최대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끌고 가는 거야. 얘들아, 합집합 어떻게 구해? A와 B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지. 근데 A와 B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뭐만 바뀌는 거야? 교집합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교집합이 최대면 많이 빼는 거지. 그러면 그때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될 거야. 교집합이 최대면 합집합은 최소가 돼. 왜? 많이 빼거든. 그래서 요때 요 예로 하자면 합집합의 최소값은 몇이야? 70에서 30을 빼니까 40이 되겠지. 됐지? 다음, 같은 이유로 교집합이 최소면 A, B 더한 거에서 제일 적게 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합집합은 최대겠지. 괜찮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가서 요런 것도 할 수 있겠지. 합집합의 여집합. 그럼 얘도 쭉 끌고 가는 거야. 얘들아, 합집합이 40이면 합집합이 여집합 몇이겠어? 전체 집합이 50이면 10이겠지. 합집합이 50이면 여기겠지. 이래서 그럼 왜 그러냐? 합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합집합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반대로 다시 합집합이 최소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최대가 되겠네. 합집합이 최대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최소가 되겠다. 이해됐을까? 괜찮니? 그래서 결론은 요렇게 한 줄 얘네들이 딱 묶여 있는 거지. 교집합이 최대면 합집합은 최소고 합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최대다.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지 지금?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뭘 물어보든 간에 뭐야? 무조건 교집합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세트겠지. 그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오케이? 요것쯤은 쪽 알고 있어주면 좋겠어. 그러면 문제로 가보자. 자, 14번. 전체 집합은 300. 자, 울산을 A집합, 제주도를 B집합이라고 한다면 A집합 A명, B집합 B명. 자, 울산과 제주도에 모두 가본 사람을 X,
교집합이 X. 다음 울산 또는 제주도 아무데도 못 가본 사람을 Y, 합집합의 여집합이 Y. 괜찮을까? 자, 이 상태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바꿨지?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맞아? 맞지? 기억 맞아.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다음, 니은. 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냥 쓰자.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식, 뭐야? 거기서 그거밖에 없어. A랑 B랑 더해서 X를 빼면 합집합 나온다지.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합집합은 안 줬잖아. 근데 합집합이 여집합은 줬지. 얘들아, 여기 합집합 뭐라고 써야 돼? 그치, 300-Y. 합집합이 여집합이 Y니까 합집합은 300-Y겠지. 우리가 요 식에서 알고 있는 식은 요게 유일한 거야. 요거밖에 없어. 요거 가지고 지지고 볶는 거야. 자, 그럼 니은 X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식에서 X는 뭔지를 찾아보자. 이 식을 싹 정리해주면 X는 A와 B를 더한 뒤에 300-Y를 빼면 돼. 이게 X야, 그지?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A와 B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방금 예로 들었던 것처럼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지금 X가 최소가 돼야 돼. 얘가 제일 작아야 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를 빼잖아. 두 값을 뺐을 때 제일 작으려면 얘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얘는 고정값이야. 몇인지는 모르지만 얘에서 얘를 빼야 돼. 근데 제일 작아야 돼. 그러려면 얘는 제일 커야지. 300-Y가 제일 커야 돼. 그러려면 Y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이해됐을까? 자, 정리해볼게. 요 식에서 X가 최대가 되려면 최대지? 아, 최소네? X가 최소가 되려면 300-Y는 얘가 제일 작으면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얘는 커야지. 그럼 300-Y가 가장 크려면 Y는 작아야지. 이해됐을까? 그럼 Y가 제일 작은 수가 몇이야, 얘들아? 합집합이 여집합이 제일 작을 때가 몇이야? 0이지. 아무데도 안 간 사람이 없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 X는 Y가 최소인 Y가 0일 때 최소야.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X는 Y가 0이니까 A 플러스 B에서 300을 통째로 빼버리면 되지. 이래서 Y가 0이잖아. Y가 0이니까 그냥 A 플러스 B 마이너스 300만 되잖아. 그래서 니은 맞다. 얘들아, 이 문제는 지금 문자라서 되게 복잡한 것뿐이야. 얘들아, 중요한 건 뭐야? 요 관계. 요 관계랑 요 기본식. 두 개 더해서 교집합 빼면 합집합이다. 그거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얘는 문자라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거야. 알겠지? 다음 디귿.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요게 좀 어렵거든? 자, 어차피 저 그림 가지고 할 거니까. 얘들아, X 플러스 Y는 뭐야? 여기로 따지자면 X 플러스 Y지. 그럼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꿔볼게. 대칭차집합의 여집합. 문제에서 말하는 X 플러스 Y는 우리가 아는 단어로 하면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야.
굳이 표현하자면 이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표현한 거고 저거를 우리는 해보자 이제 얘들아. x 플러스 y는 저 빨간 부분이지. 저 빨간 부분을 어떻게든 지금 그 최대값은 뭐 a, b, 300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로 표현해야 돼. 얘네로 표현해보자. 전체 300에서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300 나와야 되는 거잖아. 300에서 여기랑 여기 빼면 되지. 그럼 빨간 부분이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이 부분 얘는 A에서 교집합 빼면 되지. 그래서 이해돼? 그럼 여기는 B에서 교집합 빼면 되지. 아 됐다. X 플러스 Y는 전체 300에서 A-X도 빼고 B-X도 빼면 돼. 요게 X 플러스 Y야. 됐지? 근데 지금 이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 그러면 요거를 식을 살짝 바꿔본다면 300에서 A와 B를 더한 값을 빼고 2X를 더하면 되지. 식 정리하자면. 근데 A 플러스 B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고정값이잖아. 몇인지 모를 뿐. 그럼 여기까지는 고정이야. 근데 나 지금 X 플러스 Y의 최대값 알고 싶어. 근데 X 플러스 Y는 요 고정값에서 2X를 더한 거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되려면 요 식상에서 뭐가? X가 최대면 돼. 왜? 여기다가 2X를 더할 거니까. 근데 X가 뭔데? 교집합. 그럼 교집합 언제 제일 커? 아까 했었지. 교집합 언제 제일 커? 작은 애가 큰 애 안에 쏙 들어갈 때. 근데 지금 집합을 보면 맨 마지막에 괄호로 뭐라고 돼 있어? A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지. 보여? 그러니까 A가 작은 집합이지. 그러면 얘들아 A가 작은 집합이야?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몇이야? A지. A가 작은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이 언제 제일 커? 요때. 그리고 A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해됐을까? 아, 그래서 X가 최대일 때 X는 A야. 그럼 X자리 A 넣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300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A 이렇게 되지. 계산해보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300이 나온다. 디귿도 맞다. 다시 말하지만 문자라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건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꼭. 그리고 요거 기본적인 거. 그치? 지금 문자라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알잖아요. 그치? 두 개 더해서 교집합 빼면 합집합 나온다. 요거. 그거밖에 없거든. 그 외에 없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최단거리 구하는 거는 진짜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아닌 이상 먹고 들어가야 돼.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O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했으니까 P는 여기 있을 거고 어렵지 않게 좌표 0,1인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P에서 지금 Q 좌표 알아? 모르잖아. R 좌표 알아? 모르지. C 좌표 알아? C는 알지. 0,3.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P에서 X축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고 P로 돌아가래. 그때 최단 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P가 어디를 찍고 꺾이는지를 보면 된다고. 그래서 어디 찍고 꺾이니? X축이지. 너 Q 알아? 그럼 Q라고 하면 안 되고 X축이라고 해야지. X축 한번 찍고 꺾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왜? 이 길이나 똑같으니까. 됐어? 다음. 주어를 바꿔. 나 Q랑 R은 몰라. C는 알잖아. 그럼 C를 주어로 생각해봐. C에서 어디 찍고 꺾이니 예서야? 어? 어디 찍어? C에서 어디 찍고 꺾여? X는 4. 여기 찍고 꺾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를 평행이동 시켜야지.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1로 가겠지. 8,3으로. 왜? 그러면 요 길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옮긴 P를 X축에 대칭 이동시켰고 C를 X는 4에 대칭 이동시켜서 얘네 둘을 이어버리면 이 점에서 X축 찍고 이 점에서 X는 4 찍고 만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문제에서는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해봐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얘 대신에 얘 쓴 거고 얘는 그냥 쓴 거고 얘 대신에 얘 쓴 거지. 그래서 일직선이 됐어. 그러니까 최단거리지. 그래서 정답은 0,-1에서 8,3까지의 거리가 최단거리다. 가 결론. 유건아 너도 이거 틀리면 안 돼. 몇 번을 했어? 이런 거 틀리면 점수 안 나와. 어차피 다 맞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했을 때 맞출 거 다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최소한의 점수가 나오지. 그럴 때 이거는 그 최소한의 점수에 들어가는 문제야. 틀리면 안 돼. P가 X축 찍고 꺾이니까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켰고 주어를 바꿔서 C가 X는 4를 찍고 꺾이니까 X는 4에 대칭 이동시켰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어주면 그게 최단거리다가 결론 끝. 다음 16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f x, y가 식으로 따지자면 y는 x제곱인 상태. 이때 f x-2, y 플러스 1 만들어 보고 f x-2, 1-y도 만들어 보자. 일단은 넓이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를 뭐 x자리에 뭘 넣고 y자리에 뭘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차함수잖아. 원과 이차함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대표적인 점만 옮겨도 된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원은 중심좌표만 옮기면 되고 이차함수는 꼭지점만 옮기면 돼. 이때 이차함수에서 주의할 점. x축 대칭이동이 들어가는 애들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조심하고. 그러면 자, 얘의 꼭지점 0,0이잖니? 얘를 이동시키자. 자, 요거에서 요로 넘어갈 때 얘는 식이다 지금. 식이야. x자리에 x-2 넣고 y자리에 y 플러스 1 넣었으니까 자, 첫 번째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 무슨 규칙으로 간 거야, 예서야? 어떻게 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치? 자,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자. 원래 0,0을 꼭지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중심좌표인 꼭지점인 0,0은 어디로 이동해? 그래서 그렇지 2, 마이너스 1로 이동할 거야. 그리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은 바뀌지 않지. 그냥 좌우 상하로 움직일 뿐이니까.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면 두 번째 그래프는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일 거야. 됐지? 자, 다음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거. 자, 얘는 지금 보니까 y보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만으로는 커버가 안 돼. 그래서 밑에다 써보자. fx, y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일단 내가 뭐랬어? 평행이동, 대칭이동 둘 다 할 때는 뭐부터 바꾼다? 뭐부터 적용시킨다? 대칭이동부터. 그래서 일단 x, y, 마이너스 y로 바꿔야겠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내가 굳이 이렇게 쓸게. 요렇게 가야 됐지. 그래야 얘가 나오지. 자, 유건아, 여기서 일로 간 거 뭐 한 거야? x축 대칭이동. 다음, 여기서 일로 간 거, x자리에 x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x축으로 2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특히나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y자리에 뭐 넣는지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y가 있으면 괄호 쳐야 된다. 그냥 마이너스 y에다 플러스 1 한 거나 그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면 자, 원래 있던 0,0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x축 대칭 이동하면 변함없을 거야. 0,0이겠지. 대신에 뭐야? x축 대칭 이동하면 아래로 블록이었던 애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그 다음에 0,0이 이렇게 돼서 얘는 2,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2,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디? 여기.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야?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1이라면 여기 넓이가 3분의 1이래.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이 전체 정사각형 넓이가 1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3분의 2가 나오겠지?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작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여기가 여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넓이가 몇 개 있어? 여기 안에? 4개 있지? 그래서 정답 3분의 2가 4개 있다. 자, 다음 19번부터 보자. 19번, 20번, 21번 먼저 봅시다. 마음에 안 드네. 자, 19번에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다른 말로 하면
세 점의 외심좌표 구하시오라는 말이랑 해도 똑같지. 물론 반지름은 나중에 구해야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점의 좌표 구하시오 랑도 똑같은 말이지. 그때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 첫 번째, 그 외심 좌표를 A, B라고 둔 뒤에 A와 P와 거리랑 BP의 거리랑 CP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너희가 했던 거. 이 방법이 있었고, 요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요게 편해. 근데 좀 특수한 경우라면 두 번째 방법이 더 편할 때도 있다. 그게 뭐였어?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이 있겠지? 그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이 우리가 찾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야? 요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요거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외접원의 방정식의 전개식으로 출발을 해서, 물론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푼다라고 잘못 나온 건 아니지. 너희 답 맞췄듯이. 근데 알고 있으면 좋지. 여기서 출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어디 지나? A도 지나고 B도 지나고 C도 지난다. 그때 요식을 특수하게 요식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할 때가 언제라고 했었어? 그치, 알네, 잘하네. 한 점이 원점일 때. 왜? C가 0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보자면 일단 C가 0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쓸 필요도 없지 얘는. 아, 원점 있네? C 제끼고 여기서 출발해서 나머지 두 점만 대입하면 되지. 4,0도 대입해보고 2,2도 대입해서 나머지 A와 B 값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얘는 이식 쓰라고, 제발 좀 이식 쓰라고 비는 거지. 왜? 4,0도 A 값 바로 나오게 주잖아. 그치? 그래서 얘 넣어보고 얘 넣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A 값이 -4, B가 0 나오더라.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돼서 원의 방정식으로 정리하자면 얘가 x-2의 제곱 y-제곱은 4가 돼서 됐네. 원의 방정식 구하면 반지름 나온다니까? 왜? 얘가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정답 아주 간단하게 2가 나온다.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너희 둘 요렇게 풀었는데 잘했는데 좀 아쉽다는 거지. 0,0이 있으면 저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 어차피 시간 세이브도 해야 되잖아. 다음 21번. 자, 여기서 무게중심 G가 찍혀 있으므로 당연히 문제에 있는 선을 연장해야겠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의해서 여기가 5라는 건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는데 딱 요 상황.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표현하기 위해 중선 하나 긋고 무게중심 잡히고 나머지 꼭지점과 이은 선, 이렇게 선 그었을 때 파푸스 정리 2번 쓸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치? 커다란 삼각형으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와 같다. 또 가능하지만 요 아래에 있는 작은 삼각형에서도 요 선은 여전히 중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와 같다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서 그래서 2번 쓸 수 있는 거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는 아니야. 왜? 야 여기서 A, B 알아? A, C 알아? 모르잖아. 2번 못해. 당연히. 대신에 여기에서 낼 수 있지. 여기에서 할 수 있잖아. 요 삼각형에서.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파푸스 정리를 쓸 수 있게 되지.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X는 몇 나온다? 5 나온다. 됐니?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삼각형 ABC 넓이야. 근데 내가 아까 했던 말이 또 뭐였어? 이 그림 믿지 말라라고 했었지. 그러면 지금 X가 5니까 요 길이가 10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6, 8, 10. 이 빨간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넓이 하잖아. 얘네들 곱하면 되잖아. 나누기 하면 되지. 그럼 이 빨간 삼각형 넓이 몇이야? 24. 됐나? 근데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에 의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긋기 위해서 세 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6개 삼각형 넓이는 모두 같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우리 지금 여기가 24라고 찾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24겠네? 여기도 24겠네? 정답 72. 됐을까?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17번 보자. 자, 현아, 저번 시간에 알려줬거든? 지금 직선 L1은 기울기가 m이고 직선 L2는 기울기가 m분의 1이래.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니? 그렇지. y는 x 대칭.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남? 해서 기억나? 뭔데? 그러니까 왜 y는 x 대칭인데? 기울기가. 기울기가 뭐 어쩌면 y는 x 대칭인데? 곱하면 1 나오는 관계가 뭔 관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곱하면 1만 나오면 돼? y는 x랑 y는 x 플러스 3이랑 y는 x 대칭이야? 그럼 그건 대답이 아니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뭐야 역수관계! 기울기가 역수관계여야 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원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x가 y로 가고 y가 x로 가니까 분모가 분자로 가고 분자가 분모로 가니까 역수가 되지. 당연히. 맞니?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거 풀이 보면 이거 얘네들이 y는 x 대칭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짓을 하거든? 그럴 필요가 1도 없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 이거 두 직선이 하나는 기울기가 m 하나는 n분의 1이니까 이거 당연히 y는 x의 대칭이겠네 라는 걸 깔고 갈 수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배운 거야. 너희가 직선을 봤는데 역수관계야. 아 이거 y는 x 대칭이네 라고 바로 유추해내고 풀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요 사이에 원이 하나 쓱 껴있대잖아. 그러면 그 원의 중심 좌표인 A도 당연히 여기 위에 있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상황 이해됐어? 그때 접점의 좌표를 PQ라고 했고 그 PQ를 이은 직선이 이렇게 쭉 있는 거지. 이 상황이야. 됐니?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노란 선의 기울기는 몇일까? 마이너스 1이겠지. 당연히. 얘랑 수직일 거 아니야.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y는 x의 대칭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 여기까지 바로 나온다고. 막 어렵게 증명할 거 없이.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애지간한 선들, 애지간한 도형들은 전부 다 y는 x의 대칭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여기가 문제에서 아래로 돼 있지. 여기가 아래에 있고 여기 s라고 한다면 sp의 길이랑 rq의 길이 똑같을 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똑같을 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겠지.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똑같을 거야. 당연한 얘기들이지. 됐니? 그러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몇 도겠어? 45도. 여기도 45도. 즉, 이 커다란 삼각형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겠지. 이거 다 45도, 90도 이딴 거겠지. 됐을까? 그래서 결론은 여기 결론이야. 요 길이랑 지금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요 길이가 모두 똑같게 돼. 즉 PQ가 요 빨간 선 전체의 3등분점이 돼.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문제에서 뭐 줬어? 삼각형 OPQ의 넓이가 24라고 줬지. 근데 잘 봐. 요 삼각형에서 밑변을 얘라고 한다면 높이는 요 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지. 근데 요거를 밑변으로 해도 요 선에서 5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전부 다 넓이는 24겠네. 됐지? 그러면 이 커다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72네. 됐니?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겠다.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70이다라고 식수할 수 있겠지. 그래서 x가 10이다. 그럼 x가 12니까 이 그림으로 따자면 s는 0,12인 거고 r은 12,0인 거고 얘네들의 3등분점인 p와 q는 4씩 더하거나 빼면 되겠지. 맞니? 전체 길이가 12, 12인데 3등분하는 거니까 4씩이잖아. 이걸 굳이 뭐 1대2, 2대1 이런 거 굳이 귀찮게 하지 말고. 뭔 소리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P의 좌표는 뭐겠어 얘들아? S에서 비교했을 때 X는 4 늘어나면 되고 Y는 4 줄면 되잖아. 이렇게 되겠다. 이건 어려운 문제 맞는데
설명하면 또 이해는 될 거야. 이해됐지? 됐다. 그럼 뭐 구하래? 직선 L과 AQ의 교점을 B라고 할 때 BQ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그어야 되는 선이 요 Q에서 A를 지나는 선을 하나 그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B라며. 그지? 근데 잘 보여? 얘들아? 이 파란 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며. 그러면 요거 얘랑 당연히 수직이겠지. 원의 접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은 선은 이거 수직이니까. 근데 요 파란 선의 기울기가 몇일까? Q가 8,4니까 2분의 1이겠지. 요 선. L2. 요거 기울기 2분의 1이잖아. 8,4니까.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의 기울기 몇이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요 파란 선은 여기가 Q, 여기가 A를 지나고 여기가 B인 직선. 뭔지 보이지? 얘는 기울기가 직선 L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고 Q의 좌표 8,4니까 8,4를 지나는 직선이지. 그래서 파란 선의 방정식 나왔다. 됐니? 그러면 드디어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B는 L1과 파란 선의 교점. 그래서 얘랑 이 파란 선과 L1, Y는 EX지. 얘의 교점 구하면 되겠다. 됐니? 그래서 B의 좌표가 5,10이 나온다. 그래서 BQ의 길이는 B의 좌표 5,10, Q의 좌표 8,4. 거리 구하면 끝. 그래서 정답 3토. 자, 그러면 세 문제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숙제하면서 같이 설명해 줄 건데 여기 뒤에 문제 22번은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거거든 사실. 조금만 풀면 돼. 뭐 대단한 심오한 무한 건 없는데 얘들아 23번은 꼭 좀 해보자. 당연히 18번도 해야 되고 18번은 숙제 그때 하면서 풀면 되고 23번은 꼭 좀 한 번쯤은 우리 같이 해보자.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잘 나오는 문제거든? 어려워. 근데 한 번쯤은 설명을 해야 돼. 요 겹치는 도형,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겹치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 요거 좀 같이 해보자. 다음 시간에.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 지금 오늘 배운 것들 좀 있잖아 얘들아. 요런 거 바로바로 까먹기 전에 정리 좀 해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지금 이번 숙제 다 해왔니? 다 했어? 못 푼 거 좀 많지. 한 페이지는 거의 그럼 여기 숙제 뒷부분 넘겨보면 막 페이지당 한 문제 있는 거 있잖아. 이건 나랑 할 거거든? 미리 안 풀어도 돼. 나랑 할 거니까 쭉 넘겨서 그 뒤로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니까 쭉 넘겨서 어디 보면 되냐면 291페이지. 6원이도 마찬가지.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만 풀어오면 돼. 3장.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적은 만큼 앞에서 만약에 못 푼 거 있으면 풀던가 오답 정리를 하던가 푸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 알잖아. 그치? 특히나 오늘 시험 본 것도 정리 좀 하고. 그러면 절대로 적은 양 아니야. 알겠지?